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톡 쏘는 단맛. 치킨과 피자, 햄버거의 단짝 탄산음료. 갈증 날 때, 더부룩할 때,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탄산음료를 마신다. 콜라요? 기본적으로 한 10병은 먹죠. 속이 답답해. 가슴이 답답하고 밥 먹으면서 먹으면은 밥이 잘 넘어가는 것 같고. 탄산음료가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쉽게 끊을 수는 없다. 한번 중독되면 헤어날 수 없는 맛. 니코틴이랑 좀 비슷해요. 더 단맛을 또 찾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중독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술보다 단 음료수가 오히려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료 시장에 불어닥친 제로 음료 열풍. 그 심리적으로 살이 안 찐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제로콜라가 물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그냥 자주 마시는 것 같아요.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탄산음료. 이대로 마셔도 괜찮은 걸까? 세 남매를 키우는 집. 치킨? 그러면은 딴 거는 뭐 콜라는 자동으로 오잖아. 아니야. 어. 너무 많아. 그래도 그것도 골라야 돼. 막 제로나 그러면 제로 아니 뭐 그냥 제로 콜라랑 그냥 콜라를 먹으면 되겠지 뭐. 애들이 좀 크니까 집에 음식은 제가 해주는 음식은 맛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는 편이에요. 저녁 식사는 주로 배달 음식입니다. 일주일에 4-5번은 시켜 먹죠. 한창 때인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 음식도 넉넉하게 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탄산음료. 사람들은 왜 탄산음료를 즐겨 먹는 걸까요? 설문조사 결과 배달 음식에 곁들여 먹는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맛있어서 그리고 소화가 잘 돼서라고 답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자주 먹으면 먹을수록 탄산음료를 마시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탄산음료도 제각각. 둘째 성문이는 콜라를 가장 좋아하고요. 첫째 에스더는 제로 콜라만 마십니다. 막내 강평이는 사이다 팝니다. 식사하는 동안 연신 탄산음료를 마시는 아이들. 물 대신 오직 탄산음료로만 목을 축입니다. 치킨의 기름진 맛이 물릴 때쯤 탄산음료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면 느끼함이 싹 가십니다. 1.5리터 탄산음료 3병, 반 이상이 금세 사라집니다. 탄산음료를 그냥 마시고 싶을 때는 그냥 거의 그냥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편의점 자주 들려서 뭐 사 먹든가? 물보다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식사 후 일정에 맞춰 바쁘게 움직입니다. 첫째 에스더는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켰고 지금은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잊지 않고 챙기는 게 있죠. 마시고 남은 탄산음료입니다. 에스더는 텀블러에 늘 탄산음료나 커피를 채워서 넣고 다닙니다. 휴학 중인 에스더는 낮엔 아르바이트를, 저녁엔 연습을 합니다. 바쁜 일상 속 틈틈이 마시는 한 모금의 탄산음료는 에스더에겐 휴식입니다.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습관처럼 편의점에 들립니다. 연습하는 동안 텀블러에 챙겨온 탄산음료를 다 마신 겁니다. 시원한 탄산음료 한 캔. 하루의 마무리가 더할 나위 없이 달콤합니다. 그런데 사실 밖에서 마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또 드시나 봐요, 탄산을.
네, 전 집에서 아빠가 너무 싫어하셔서 탄산을 이제 이런 음료를 따로 마실 수가 없어요. 한편 집에서는 엄마 미형 씨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빨리 다 치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요? 오늘 또 치킨 싸 먹었어? 어? 콜라 같은 거는 사 먹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래도. 이런 거 먹고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다 먹었네 벌써. 이따 청소할 때 버리면 되지. 여기다 버리면 정신 너무 차려. 아깝잖아. 정신 차려.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청소할 때 버리면 되잖아요. 아픈 사람이라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 미형 씨도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 탄산음료에 민감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민감한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수술을 이제 유방암 4기 초, 그러니까 말기잖아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한 9, 10번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제 그 유방암이 있기 전에 제가 탄산 중독이었어요. 미형 씨는 8년 전 유방암 선고를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숱한 고난을 겪어내고 2년 후 완치 판정이 코앞인데 행여나 재발할까 남편은 두렵습니다. 집사람이 유방암 외에 또 그 합병증으로 여러 병 한 10번 정도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시집 오기 전에서부터 탄산음료를 냉장고에 끊이지 않고 사서 먹더라고요. 아무래도 아픈 사람이니까 그런 거를 주의하려고 제가 많이 신경을 쓰죠.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와 암의 연관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연구진이 9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설탕이 든 음료를 즐겨 마신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높았으며 유방암은 특히 더 높았습니다. 이 탄산음료를 지속적으로 좀 많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당분 섭취가 많아지게 되고 체중 증가라든지 비만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암들이 많습니다. 뭐 유방암이라든지 뭐 대장암이라든지 굉장히 암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암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시작을 어디냐로 봤을 때는 탄산음료가 시작이 될 수는 있겠죠. 유방암에 걸리기 전까지 20여 년간 매일 탄산음료를 마신 미형 씨. 유방암 수술 후 탄산음료를 끊었지만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아픈 후로 이제 식습관이 바뀌어서 조금 거진 안 먹는데 사실 셋 다 탄산을 저 때문에 아기 때부터 중독이 됐더라고요. 아이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탄산음료가 물처럼 익숙한 세 남매. 아이들의 건강은 괜찮은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생활 자체가 조금 혈압도 많이 안 높고 검사한 결과가 되게 좋아요. 진짜요?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 결과 첫째 에스더와 막내 강평이는 다행히 건강했습니다. 체중을 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유성문님 같은 경우는 혈압도 지금 고혈압 앞에 거가 147 넘어가요. 140 넘어가면 이제 고혈압인데 혈압도 되게 높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체질량 지수도 되게 높으니까 이제 비만에 좀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복부 지방도 조금 많은 상태. 그런데 둘째 성문이는 체질량 지수, 체지방률, 내장 지방이 적정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체내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은 상태. 요산 축적은 통풍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젊어. 20살, 19, 17. 요때는 다 괜찮은데 이제 나이가 드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조금씩 이제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몸이 기능을 어느 정도 하니까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뭐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이런 걸 다 끄집어 내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점점 좀 약해져요. 셋 다 비교적 건강한 편이지만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근데 잘 챙겨야 되는데 그런 제로라든지 단맛 나는 탄산음료 같은 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단맛은 다른 단맛을 찾거든. 강신복 씨도 평소 탄산음료를 즐겨 마십니다. 늘 곁에 두고 수시로 탄산음료를 마시죠. 마실 때 기분이 어때요? 시원해요. 목구멍도 시원하고. 물 대신 탄산음료를 마실 정도. 신복 씨에겐 탄산음료만큼 맛있는 게 없습니다. 방 한편에는 신복 씨의 탄산음료 사랑이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0병 먹어요, 하루에. 하루에? 예.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 마실 수 있게 집안 곳곳에 탄산음료가 비치돼 있습니다. 물과 밥 대신 탄산음료만 마시고 있는 강신복 씨. 건강은 괜찮을까요? 불안해요. 나쁘게 나올게도. 신복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검사해봤습니다. 하루 평균 1.5리터 용량의 탄산음료를 10병은 좋게 마시고 있는 상황.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드신다고 들었는데 예. 혈당하고 요산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강신복 씨는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당뇨병 전 단계로 나타났고 혈중 요산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시원한 맛 탄산음료. 탄산음료는 물과 단맛을 내는 액체 상태의 당분인 액상과당이 기본 원료입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탄산음료 특유의 거품과 식감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액상과당. 250ml 콜라 한 캔엔 각설탕 7개에 달하는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평균 1.5리터 탄산음료를 10병씩 마시는 강신복 씨는 매일 각설탕 약 420개를 먹고 있는 셈입니다. 음료수 안에 들어있는 단맛은 대부분 과당이 내게 됩니다. 당을 액체 상태로 먹는 것과 고체 상태로 먹는 것을 비교해보면 당을 액체 상태로 먹게 되면 더 빨리 흡수되고 단맛도 더 빨리 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보상 중추를 더 빨리 자극해서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액상과당을 먹게 되면 당도 빨리 오르고 더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당뇨나 비만 같은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탄산음료의 원료인 액상과당은 당뇨병과 비만을 유발할 뿐 아니라 통풍 발병 위험도 높인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통풍은 혈액 내에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 생기는 질병으로 참기 힘든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탄산음료를 마시면 위, 십이지장, 소장 등의 소화기관을 거쳐 빠르게 흡수됩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과당은 대부분 곧장 간으로 전달되고 대사되는데 이 과정에서 요산이 생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산은 혈액에 용해돼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너무 많은 요산이 생성돼 혈액 내 요산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거나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 않아서 요산이 축적되면 요산염 결정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산염 결정은 관절 연골이나 그 주변에 침착합니다. 요산염 결정은 뾰족한 게 특징, 관절의 극심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통풍으로 이어지고 이게 만성화되면 통풍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만 해도 통풍 환자들이 생기는 주된 이유가 고기를 많이 드셔서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드셔서 술을 많이 드셔서 요산이 증가하고 통풍 환자가 증가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음주량도 조금 감소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요산을 더욱더 증가시키고 통풍까지 발생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음료수, 즉 음료수 안에 있는 과당이 제일 큰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통풍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43만여 명이었던 환자 수가 2022년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좋게 하는 방법이 예, 음료수를 줄이시는 거예요. 예, 한 몇 주만 예, 콜라 안 드시고 예, 음료수 안 드시고 예. 물하고 탄수화물만 잘 예. 챙겨서 드시면 예.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예. 왜 안 좋은 거예요? 탄산음료 마시는 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제 식욕을 떨어뜨려주고 그다음에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거를 액체 상태로 이제 당을 섭취하게 되면은 이 호르몬 분비가 이제 나오다 잘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포만감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탄산음료 섭취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탄산음료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이제 당이 흡수가 되게 되면은 흡수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혈당이 굉장히 빨리 고혈당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혈당을 낮춰주는 이제 인슐린이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인슐린이 일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은 인슐린이 일을 못하고 퍼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지속되게 되면은 이형 당뇨라든지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만성 질환들의 발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심내혈관 질환이라든지 각종 비만과 관련된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잘 생기게 됩니다. 김양숙 씨는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옆에는 언제나 탄산음료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틈틈이 탄산음료로 수분을 보충하는 양숙 씨. 운동할 때도 탄산을 드시네요. 네. 이게 물 대신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물도 따로 마시긴 하세요? 물도 마시긴 한데 주로 이걸 많이 마시죠. 양숙 씨가 운동하면서 틈틈이 마시는 음료수는 다름 아닌 제로 탄산음료입니다. 어딜 가든 손에는 항상 제로 탄산음료가 있습니다. 탄산 또 들고 왔어? 이거 없이는 안 돼? 나 그거 없으면은 죽음이야. 목욕탕에서도 들고 다니더만. 목욕탕에서도 수시로 먹어야 되잖아. 오전에 손님 많았어? 양숙 씨의 남다른 제로 탄산음료 사랑.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숙 씨에게 탄산음료는 소화제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때마다 약 대신 먹던 게 습관이 된 거죠. 이젠 탄산음료 없인 안 된다는데요. 두 병이 없네. 2병 채워야 되네. 이게 한 번에 많이 이렇게 사다 놓으시는 편이에요? 네. 박스로 사요. 혹시 저렇게 안 쌓아놓으면 조금 불안하세요? 네. 많이 불안해요. 술 드신 분들이 집에다 술이 없으면 불안하듯이 저는 탄산수가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뭐 먹는 것도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집에 탄산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박스째 사둬도 일주일도 못 갑니다. 언제든 마실 수 있게 집안 곳곳에는 제로 탄산음료가 놓여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그때그때 사두는 것도 양숙 씨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이다는 언제부터 이렇게 마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 아들 임신하면서부터 임신하면 원래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임신하면서부터 먹기 시작하면서 여지껏 지금 30년 넘게 먹고 있어요. 그 아들이 이제 30대 중반이 됐으니 30년이 넘었습니다. 양숙 씨는 수십 년간 하루 평균 1.5리터 정도의 탄산음료를 마신 셈. 그런데 40대 중반에 접어들자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에요? 이게 고지혈증 약인데요. 쓸개 담석 떼어내면서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매일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편인데 담석증에 고지혈증까지.
의심되는 원인은 오직 하나, 탄산음료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새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콜레스테롤 담석이 가장 많은 편이거든요. 뭔가 평소에 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고열량의 음식을 섭취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식습관이 잘못돼가지고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에는 이런 담석증이 좀 많이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탄산음료를 많이 섭취하신다는 거는 그런 고열량에 좀 많이 노출이 되신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는 체중 증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담석증이 좀 잘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일반 탄수화물 식품과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액상 과당은 대사 과정이 다릅니다. 일반 식품의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바뀐 후 뇌를 비롯한 여러 신체 기관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몸이 사용하고 남은 약 20에서 40%의 포도당만 간으로 가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됩니다. 또한 포도당은 지방세포의 렙틴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적정량만 먹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탄산음료의 액상과당은 포도당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에 저장됩니다. 액상과당은 소화 과정을 거쳐 과당의 형태로 거의 대부분이 곧장 간으로 가고, 간과 간 주변의 지방으로 쌓여서 지방간과 내장 지방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과당은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을 분비하지 않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섭취하게 만듭니다. 탄산음료와 간 건강은 연관성이 높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의대 연구팀은 당분이 첨가된 탄산음료를 하루 한 잔 이상 마신 여성은 일주일에 한 잔 미만으로 섭취한 여성에 비해 간암 진단을 받을 확률과 간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오,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니 브레이크라 왔죠. 브레이크 타임이라 왔어? 네. 잘 왔네. 아우, 또 뭐 이렇게 무겁게 이걸 또 들고 왔어. 아니 좋아하는 거니까 계속 하고 말야죠. 아이고. 고마워. 그냥 언론에서도 그렇고 더 몸에 좋다는 얘기를 봤던 것 같아요. 당이 안 들어있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그냥 사이다 저런 걸로 사다 놓습니다. 네가 이거 사줘서... 아들 현준 씨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탄산음료 대신 제로 탄산음료를 권하고 있는데요.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 음료는 즐겁게 건강 관리를 하고자 트렌드에 힘입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탄산음료 시장에서 제로 탄산음료의 성장세가 무척 가파릅니다. 지난 5년간 세계 탄산음료 시장에서 제로 탄산음료가 약 2% 성장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무려 24%, 6배나 성장한 겁니다. 탄산음료는 물과 액상과당, 이산화탄소가 원료지만 제로 탄산음료는 액상과당 대신 인공감미료가 들어갑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 없이도 단맛을 내지만 열량이 없기 때문에 인공감미료 음료를 가리켜 제로 슈거, 제로 칼로리 음료라고 부르죠. 인공감미료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단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보다 200배에서 600배 강한 단맛을 냅니다. 인공감미료 음료인 제로 탄산음료는 단맛은 그대로 즐기면서 열량 섭취는 피할 수 있다 보니 죄책감을 덜어주는 음료라고도 부릅니다. 소화 때문에 수십 년간 탄산음료를 마셔왔지만 건강을 위해 탄산음료 대신 제로 탄산음료를 마시고 있는 김양숙 씨. 설문조사 결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김양숙 씨처럼 제로 탄산음료가 건강관리에 유용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0칼로리, 열량이 없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제로 탄산음료. 탄산음료의 단맛을 내는 액상과당은 우리 몸에서 즉각적으로 흡수돼 체내 혈당 농도를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 탄산음료는 어떨까요? 탄산음료와 제로 탄산음료를 마셨을 때 혈당 변화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음료수를 마시기 전 공복 혈당을 측정한 후 30분 간격으로 혈당 변화를 확인해 봤습니다. 실험 결과 탄산음료를 마신 후에는 체내 혈당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간 후 1시간 후부터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반면 제로 탄산음료를 마신 뒤에는 체내 혈당 농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루 평균 탄산음료를 1.5리터씩 30여 년간 마시다가 건강을 위해 3, 4년 전부터 제로 탄산음료로 바꿔서 마시고 있는 김양숙 씨.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다행인 거는 혈압도 괜찮으시고 당도 괜찮으세요. 근데 간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김양숙 씨는 간 기능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지표 모두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지방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평소 식단 관리와 운동을 철저히 하는데도 내장 지방이 적정 상태를 벗어나 내장 비만의 경계에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탄산음료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부룩할 때 먹으면 이게 소화가 되는 느낌인데 그게 이제 가스가 배출되는 거지 소화가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 저 입이 쓴 게 왜 써요? 나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 입이 쓴 거? 위산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위산이 왜 자꾸 올라오냐면 그것도 탄산음료 때문에 그래요. 요 근래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탄산음료를 하게 되면 가스가 많이 들어가니까 위가 빵빵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름을 계속 하시단 말이야. 가스가 나와야 되니까 들어간 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위산이 같이 따라서 올라오겠지. 그러면 이제 신물이 올라와가지고 입이 쓰다든지 여기가 좀 목에 뭐가 낀 느낌이 든다든지 음료수 드시는 거 있죠? 요거부터 줄여보시라고. 딱 3주 정도만. 네. 탄산음료와 제로 탄산음료를 습관적으로 마시고 있었던 사람들. 이들의 일상에서 탄산음료가 사라지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매일 탄산음료 1.5리터를 10병씩 마시고 있었던 강신복 씨. 탄산음료 끊어보기 14일째. 이 옆에 원래 예. 콜라 이렇게 있지 않으셨나요? 있었어요. 끊어버렸어요.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늘 탄산음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물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물 맛없다고 했었는데 어떤? 예. 아, 진짜 맛없어요. 맛없어요. 탄산음료를 끊어낼 수 있을까 스스로도 반신반의했지만 성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신복 씨에게 나타난 또 다른 큰 변화는 밥을 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동안 물과 밥 대신 탄산음료를 먹고 있었지만 탄산음료를 끊은 후 꼬박꼬박 밥을 먹습니다. 먹기 싫어도 하루 저녁에 한 끼 먹어요. 뭐 교수님하고 뭐 약속한 게 있어요? 예. 하루에 한 끼 먹기로 약속했어요. 집안에 탄산음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탄산음료를 사다가 채워뒀던 강신복 씨. 이제는 탄산음료 대신 물을 사기 위해 편의점을 찾습니다. 물론 탄산음료를 마시고 싶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드시고 싶진 않으세요? 엄청 먹고 싶죠. 아, 이건 그냥 억지로 먹는 거예요, 억지로. 최고 먹고 싶은 게 그 콜라. 그동안 탄산음료를 과하게 마셨지만 우려했던 것만큼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던 건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해온 운동 덕분이었습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지금처럼 운동을 열심히 한다면 더 건강해지겠죠? 소화가 안 돼서 탄산음료를 마시다가 건강 문제로 제로 탄산음료로 바꿨던 김양숙 씨도 탄산음료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탄산음료든 제로 탄산음료든 소화를 도와주는 성분이나 기능이 없다는 걸 알고 나니 오히려 끊어내기가 쉬웠습니다. 그럼 검사 이후에 탄산은 아예 안 드시는 거예요? 네, 아예 입에도 안 돼요. 사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은 뭐 드세요? 이렇게 따뜻한 물 먹고요. 우유 먹고. 더부룩할 때, 답답할 때면 언제든 마실 수 있도록 집안 곳곳에 놔뒀던 제로 탄산음료. 이제는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탄산음료를 끊는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질까 싶었는데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공복 시에는 입이 되게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안 쓰고 입도 안 쓰고 공복 시에 그리고 제가 저녁 때 되면은 눈이 엄청 쉬고 막 뻑뻑하고 황달처럼 흰자가 약간 노랗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예 탄산 생각도 안 나고 탄산 먹지도 않아요. 탄산음료를 물로 바꿨을 뿐인데 나타나기 시작한 몸의 변화. 왜 진작 끊질 못했나 후회도 되지만 건강을 되찾기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 남매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손도 왔다. 와, 콜라 빼주세요 했는데 우리 콜라 안 먹기로 했으니까 저기다 갖다 놔. 냉장고에 넣어야 아니 되나? 거기 한포 사주고에다.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요? 저희가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이 꼭 먹을 거예요. 냉장고에 넣으면. 그러면 이제 탄산음료 안 마시면은 뭐 어떤 거 마시나요? 물로 바꿨어요. 물 아니면 동생들 같은 경우는 우유나 프로틴 그렇게 바꿨어요. 새 남매도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과 탄산음료는 당연한 조합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바꾸니 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새 남매의 일상에서도 탄산음료는 조금씩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 탄산부터 천천히 끊어보면 저도 언젠가 이제 50, 60대, 70대, 80대가 돼서도 그래도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탄산음료를 끊어보는 3주간의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들. 건강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 방신봉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이번에 혈액 검사 결과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검사는 102로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결과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탄산음료를 3주간 끊었더니 강신복 씨는 공복 혈당이 당뇨병 전 단계에서 정상 범위에 가깝게 감소했고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김양숙 씨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네. 보면 체지방률이 이게 30%였는데 27.9%로 한 2% 떨어졌어요. 네. 그것도 그건데 간 수치. 간 수치도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게 제일 많이 걱정됐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21, 23으로 떨어졌어요. 탄산음료를 3주간 끊은 결과 김양숙 씨는 체중은 물론 체지방률이 감소했고 간 기능 검사 두 항목 모두 수치가 절반 이상 떨어지며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새 남매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유성훈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하나 깜짝 놀란 게 요산 수치가 확 떨어졌어요. 둘째 성문이한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체지방률은 감소하고 근육량은 늘었으며 혈중 요산 농도가 정상 범위 안으로 떨어지며 통풍 발병 위험도 낮아졌습니다. 예, 혈당이랑 수치 등이 좋아져서 당뇨 걱정도 없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콜라 영원히 끊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간 수치가 너무 많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지껏 해온 그 습관 그냥 계속 해오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나 탄산음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 도대체 음료수 뭘 마셔야 할까요? 음료수는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맹물, 생수를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물이 맛이 없다거나 아니면 밍밍해서 못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청량감을 줄 수 있는 플레인 탄산수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료 중에서 좀 괜찮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블랙 커피를 좀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설탕이라든지 이제 크림 이런 게 들어있지 않은 블랙 커피 형태로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는 게 가장 좀 좋은 편이고요. 다양한 종류의 차로 이런 우리가 수분을 섭취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